오늘은 청간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야기 정화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화는 이렇게 글자가 보면 고물의 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물회가 뭔지 아시나요? 고물회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농사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농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농기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농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글자가 정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사자성어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중국에는 목불 눈목자예요. 고물의 정을 보고도 식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불식정이라는 게 고물회를 보고도 정자를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식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고물회를 보고도 정화를 모른다. 무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친 사람. 그 일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라는 게, 뭘 의미할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원래부터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명.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 아까 병화처럼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병화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이 가미된 그런 화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정자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리 그 정화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열. 화는 빛과 열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정화는 열로 작용해요. 열. 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은 뭘까? 열은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거예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거예요.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뭔가 만들고 고치고 해서 뭘 만든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과를 만드는 거. 우리가 뭔가 개입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죠. 남의 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요. 남의 일은 주로 불구경하듯이 하죠. 간접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내가 직접 체포해갖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진 않잖아. 욕하잖아 그냥. 에휴 저 나쁜 놈. 또 남의 일은 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직접적이라는 건 내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라는 거거든요.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직접적인 거예요. 정화는 그래서 그 폭이 인간관계 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남의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일, 그러니까 가족도 내 남자, 내 여자, 내 자식, 내 친구,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돼 있는 사람 위주로 관계를 맺고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인간관계는 좀 좁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정치도 거기에 꽂히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뭐 아예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자, 정화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에 뭐하다? 꽂히다.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꽂힌다는 게 거기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 음식점이 있어. 내가 음식점이 여기 방이동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요 골목에만.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정화는 1000집을 다 가기를 원할까? 정화는 특정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서비스, 거기가 아무리 또 맛있어도 주인이 좀 까칠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마음에 특정해서 어느 분야에 마음에 들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 다른 집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화예요. 그래서 꽂혀야 돼. 꽂혀야 된다고. 그래서 꽂힌다는 의미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 정화라는 게 못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못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써요. 못정. 그러니까 쇠금자에다가 정화가 붙은 거야. 꽂힌 거야. 자, 못을 보통은 어떤 박다, 꽂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정화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못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꽝꽝꽝 박아갖고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꽂혀서. 이게 잘 되면 뭐 전문성을 지니게 되겠죠. 한 가지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죠? 사람한테도 어때요? 꽂힐 수 있겠죠. 그래서 꽝꽝꽝꽝 박았어. 한번 꽂힌 거는 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화는 참고 사는 거예요. 이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선택해서 꽂히면 빼기가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박힌 거가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참고. 정화 여자들이 그래서 그나마 이혼율이 다른 일간에 비해서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박을 때 잘 박아야 되겠죠. 못 박을 때 내가 어디에 꽂히냐, 어떤 사람한테 꽂히냐에 따라서, 어떤 일에 꽂히냐에 따라서 이 정화는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화 일간들이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뭔가 꽂힌다는 것 자체가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 거기에 계속 뭔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잖아.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는 거야. 에너지가. 우리 그 고서에 보면 정화는 유중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중. 정화는 유중한데 내성 소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여성스럽고 그냥 연약하게 보이거든. 근데 그 안에는 쇠도 다 녹여갖고 다 섞어버릴 수 있는 그런 까인한 의지와 힘과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못과 같은 거야. 아무리 나무가 콘크리트가 강해도 드릴 같은 걸로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야. 그냥 한 곳만. 한 놈만 계속 패고 한 곳만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왜 전문가라고 하냐면, 똑같은 의사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의사도
어떤 의사는 하루 종일 엑스레이 판독만 하는 그런 의사도 있어. 전문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인데 맨날 연구하는 게 모기 주둥이하고 뒷다리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모기인 거 아세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야.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로 인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죽는데요. 코로나보다 훨씬 많이 죽이는 게 모기예요. 그러니까 모기에 대한 뒷다리 연구만 계속해. 응? 모기 염색체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거에 꽂혀서 연구하는 것들이 이 정화라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에 쓰이면, 그 공부에는 아주 대가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 뭐 수학을 좋아한다, 국어를 좋아한다,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는 꽂히는 거예요. 국사를 좋아한다, 그럼 국사에 대해서 확 꽂혀버리는 거야. 부작용도 많죠. 좋은 점도 있지만,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요. 잘못 꽂히면. 특히, 사람에게 잘못 꽂히면, 정말, 본의 아니게 자기가 뭐가 될 수 있다? 스토커도 될 수 있는 거야. 별이라고 해, 별.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별 맞아요. 별을 한문에서는 성이라고 써요, 성. 이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성이 돼요, 별성. 별성. 그래서 정화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화위성. 정화는 위성이다. 위성. 그러니까 정화는 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건 뭐 한자 몰라도, 위자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정화는 성이다, 별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별도 되지만, 이 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은, 달도 되는 거야, 달도. 그리고 촛불도 돼. 또,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도 돼요. 뭐 등대도 돼요. 물상이에요, 물상. 그다음에 모닥불도 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이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정화도 집중하고 꽂히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치는 거지, 그걸 불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냥 정화불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 중에서도 어떤 불이에요? 꽂히는 거니까 레이저가 되겠죠? 그죠? 오히려. 한 곳에 딱 꽂히는 게 레이저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부과 가면 잡티 빼잖아요. 1년에 한 2번씩 가서 빼시죠. 그럼 잡티 뺄 때 레이저로 이렇게 퍽퍽퍽 쏴갖고 뭐 점도 빼고 잡티도 빼잖아요. 그때 아무 데나 막 쏴? 전체 얼굴에다 그냥 레이저를 다 쏴버려? 안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그냥 코딱지만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다 레이저를 탁 쏴갖고 없애는 거, 태우는 거잖아. 그쵸?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딱 못이 박히듯이 딱딱딱딱 찍어갖고 들어가는 거라고. 정화라는 게. 자, 그러면 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고수에서 이걸 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별은 반짝반짝거리죠?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예, 받죠. 그런데 그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 적 있어요? 너무 저건 지나치다, 과하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냥 아름답죠, 보면. 근데 태양은 어때? 햇빛이 너무 강하면 과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양산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 별이라는 의미는, 정화라는 의미는 멋을 추구하되 은은한 멋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은한 멋. 과하지 않아. 너무 화려하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때도 약간 은은하고 품격이 있어요. 옷 입는 게. 자,
야, 그리고 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우리가 주로 하는 일, 촛불을 보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요? 네? 소원을 말해봐? 아, 그렇죠. 소원. 어? 기도. 이런 것들 하잖아. 염원 하잖아, 염원. 응? 염원. 때로는 낭만도 있어요, 여기에는. 촛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는 거냐면, 정화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 있지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직접 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동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지와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내가 직접 뭔가 개입하는 거는. 옆집 애한테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에야지 내가 직접 개입하잖아.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밥 이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 개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뜻과 의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위 자체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특정한, 아주,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정하는.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현실적이에요. 자, 외향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외향. 외향적으로는 부드럽죠. 아름답다. 별도 아름답고 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화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 줄 것 같고 그런 어떤 여성적인 아주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정화는 마이너스죠? 음이잖아. 그죠? 음화란 말이야. 음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유중이라고 했어요. 유중. 응? 부드러울 유자에다가 유중. 유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드럽다. 내향. 어때요? 집중하고 맹렬. 좀 맹렬. 그리고 싸나워요. 싸납다. 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지금 바람이 아주 싸놓고 맹렬하죠? 저런 거 맹렬하다고 하는 거야. 문을 닫고 와야 되겠네. 예, 맹렬하고 싸나워요. 예. 자, 이걸, 고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융. 응? 소융. 이게 이제 소융이라는 뜻이에요, 소융. 그러니까 다 녹인다는 거예요. 융해시켜버린다는 거거든요. 다 불로서 녹여서 융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죠. 금도 녹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성소용. 내성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런 강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소용이라는 게. 그래서, 겉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꽂히면 굉장히 맹렬하고 산업게 그렇게 소융한다는 거예요. 융. 다 녹여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하고 일에게 되면 이게 전문가가 돼요. 무조건 전문가가 돼요. 내성소용은.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대학자들 보면
거의 다가 정화 하나쯤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정화 하나쯤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집중해요. 집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우리 놀자. 그럼 안 되나 공부해야 돼. 거기 더 집중해 있는 거야.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정말 뜨거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좋아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집중하면 로미오와 주리엣 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독지베리가 한 말이에요, 어린 왕자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뭘로 끝나요? 짝사랑. 우리가 이제 오상으로 보면 이 정화를 뭐라고 그래요? 예라고 하죠, 예. 예. 예라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 한자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의 합성어냐면 이게 보일시 변이에요. 보일시. 플러스 풍년풍이거든요. 풍성할 풍. 되게 좋은 글자죠. 이 글자 자체가. 풍년 들었다 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상형 문자로는 그릇 형태예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받쳐서 보이시 신에게 또 조상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근데 우리가 정화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이렇게 얘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얘라는 것은 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없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보고 있고 너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된다고. 서로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게 뭐예요? 목은 인이라고 그랬죠. 인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이게 사람인 변에다가, 이게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인에다가 두 이자예요. 인이라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질다여잖아, 어질다. 착한 마음, 착함, 어질다. 착하고 어질기 위해서 나 혼자 살면 착해질 수 있어? 없죠? 최소한 나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알려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어지러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어질이는. 그 목이죠, 이거는. 이 목이 어질고 착하고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게 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예가 있어야 되죠. 예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이 화가 발달하는 사람은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꿈이 있는 거고, 또 자기가 행동할 때도 조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무례.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례죠, 무례. 여기다가, 없을 무를 붙이면 무례가 되는 거예요. 없을무. 무례한 것을 정말 싫어해. 무례하면. 화가 발달한 사람들한테 막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막 반말하고 이렇게 막 거칠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걸 못 보지. 화들은.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질고 착하다 보면 이 착하고 어질고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인이라는 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러다 보면 이게 유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뛰어나다라고 발전해. 뛰어나다. 그래서 이게 재능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이 뭐냐면 선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업신여긴데 가엽게 여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 예수가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나 부처가 실천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재능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것이 이어져서 형식화된 거.
그게 제사의 형식으로 형식화된 것이 바로 이 예예요. 그러니까 화로 발전한 거예요. 목은 아직까지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착한 마음만까지만 있으면 되지만, 어진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그런 것이 이제 청년이 됐잖아. 그쵸? 화라는 게 청년이 되면 형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애기들이 왜 깨먹고 돌아다니면 그걸 물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귀엽다라고 하잖아. 근데 막 20살 넘은 애들이 빨개먹고 뛰어다니면 그건 뭐예요? 그거 안 되잖아. 얘를 지켜야 되잖아.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형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형식을 갖춰야 되고, 행동할 때도 형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얘까지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신이겠지, 그러면. 이제 그 토니까. 그쵸? 화 다음에 토잖아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씀원하고 푸닥스 된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소리가 신이에요. 이 오상이라는 게 그냥 한자라는 것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이런 뜻들을 전부 다 알아야지만 이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이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글자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고. 형식인데, 형식이라는 건 나도 보고 너도 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꼴불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회피하겠지. 회피하거나 맞서서 싸우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에는 어떤 기운이 같이 들어있냐면 이 형식이 변화, 고치다, 만들다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들기.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변화시키고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화의 기운인 거야. 자, 우리가 금이 있을 때 금화교육이라고 하죠. 금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득화이에, 즉 금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원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돌덩어리야 다. 이런 것들이 다 돌덩어리인데 이게 화가 개입되면서 고치고 만들고 변화를 시켜서 가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뭔가 집중해서 열중해서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화라고. 이 정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개입해서 문명을 만든 거예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형식으로 변화, 고치고 만드는 것들을 정화의 가장 위대한 기능, 문명, 지상을 만든 거예요. 문명, 지상. 자, 문, 명, 지, 상. 전부 다 뭐가 들어간 거야? 인간의 뜻,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화에는. 그러니까 간접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 내 뜻과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다.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손길이 다 닿다라는 거야. 인간의 손이. 그래서 고물의 정도, 그냥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한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요, 다 숙이는 일인 거 아세요? 농사는 뻣뻣하게 서서 질 수가 없어. 다 숙여야 돼. 내가 고개를 숙여야지만 수확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데, 인간이 손으로 하려면 그 많은 일들을 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가 끊어져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래 같은 것들을 쓰면 이렇게 막 대충 서갖고도 이렇게 긁어낼 수 있잖아. 그죠? 도구가 있으니까. 도구의 인간이잖아. 그런 것들이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가 이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걸 이제 오상 중에 이제 화를
얘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가서 뭔가 개선되고 바꾸고 고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정화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의 기능. 자, 이게 또 청간 동물로는 뭐냐면 쪽제비예요, 쪽제비. 청간 동물로 쪽제비. 얘는 몸이 조그마하니까 닭장을 이렇게 뚫고 들어간대요, 이렇게. 뚫고. 밤에 야간에 몰래 뚫고 들어가서 닭을 잡아먹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닭을 몇 마리 먹을까? 이 조그만 게. 이게 정화의 특성이에요. 몇 마리 먹을 것 같아, 닭을. 몇 마리 죽일 것 같아. 먹는 게 아니라 몇 마리 죽일 것 같아. 네? 닭이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죽여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 자기보다 덩치 더 큰데 한 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왜 5마리씩이나 쳐 드실까?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욕심이요? 욕심이 아니지. 식욕 때문 아니지. 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만 먹어요, 간. 내장. 살은 안 먹어. 뻑살이와 가슴살 안 먹어. 여러분들은 살 빼기 위해서 가슴살을 먹지만 쪽제비는 가슴살, 다리살 이런 거 싫어해. 그냥 내장만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간이 오마르잖아, 닭 간이. 그러니까 5마리는 먹어야지 배가 차는 거예요. 이게 정화예요.